여기 유관순 열사 홍대간 여기 저 독립기념관 가면 천안아산 고속도로 논산간 고속도로 빨리 간다고. 알았습니다. 형이 너무 늦어. 여기 어디요? 이리 와. 이영이한테 이모니가 써. 거 하나. 나는 라이언스 클럽 했는데 라이언스에서 잘린 분 몇 분 계세요? 천안 팔경이 있는데요. 천안시 팔경은 천안 팔경은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사적지, 천안 삼거리 공원,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 대자불, 그 다음에 아라리 오광장, 성성호수공원, 그 다음에 광덕산 국보 봉선 홍경사 갈기비. 지금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왔습니다. 요거 딱 나오게. 나는 사진 100장 넘게 찍어야 우리 편지 올립니다. 아니 어떻게 해?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왔습니다. 이거 찍고 하나 둘 셋. 동상 같은 거 찍고. 잠깐만요. 만세 한번 하세요. 그래 맞아 유관순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자이하면 뒤집으로 만세! 만자이하면 죽어 만세! 아 여기 영상 찍었다. 아이고 참. 웃어 좀.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잠깐만. 아, 좋아. 오 좋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겠다. 그래 이렇게 이것도 보이겠다. 하나 둘 셋. 이쁜 표정, 이쁜 표정. 응. 원래 이쁜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손을 이렇게 됐어 이게. 처음 와봐요. 이게 크네. 이번에 우리 교육 받고 왔어 금림 씨랑. 네, 2박 3일 교육학원에서 와서 지금 뭘 쓰는 거예요? 강창호 대표님 뭘 쓰시는 거예요? 아, 일등 방송 하나 찍어줘. 네. 위대한 불꽃 유관순.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쳐봐.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잘했습니다. 만세. 3월 하늘을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신물물은 생활과 문화, 사회 구조까지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와 물결과 함께 실현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경제적 수탈이 이어졌고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며 고통스러운 식민 지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은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3.1운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결의가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알린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만세의 함성 속에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 나 태극기 나올 거야 태극기. 태극기 가리면 안 돼.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시고. 좀 있으면 나와. 계속 돌아. 너무 힘들어. 계속 나와. 오. 이제 나온다. 자 장대장은 앞서. 아이.
넘어갑시다. 작은 불씨 희망을 키우다. 천안의 딸 유관순 희망의 불씨가 되어. 읽어봐. 유관순이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로 현재 천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세력 다툼과 영토 쟁탈이 자주 일어나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이 땅을 천안, 하늘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지었고 이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시로 지배자가 바뀌는 곳이었기에 이 고장 사람들은 권력에 쉽게 순응하지 않은 담대한 기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902년 12월 16일 유관순은 매봉산 자락 지경리 마을에서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 오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관순의 집안은 조선 중기까지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으로 유중건은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유교적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일찍이 기독교에 입문해서 새로운 사상과 신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관순이 지키고자 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와 몸소 보여준 실천은 가족과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유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관순은 총명하고 당찬 아이였고요. 매봉산 지석 지령리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놀 적에는 우두머리가 되어 대장 노릇을 했고요. 장난을 좋아해 장난꾼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유관순은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을 거슬러 근심을 끼치는 일은 없었지만 어른의 말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서양 문물과 기술이 빠르게 유입돼 우리의 생활과 사회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근대 문물과 생활 양식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지방으로 퍼져나간 한편 전통 문화와 갈등을 빚거나 식민지 침략으로 발판을 연결되기도 해서 거센 저항도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1900년대 종로의 거리입니다. 가마와 전차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지령리 교회입니다. 현 매봉교회고요. 1900년 초 지령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케이블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여기가 유관순 생가입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은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생가는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직후 일본에 의해서 불탄 것을 1991년 복원하는 것으로 사적 제2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완고한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며 동네 아들을 데리고 모래사장에 달려가 진싸마귀와 술래잡기를 하는데 매양 대장 노릇을 하고 줄넘기를 하면 제 길로 한 길을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널뛰기는 물론 남자처럼 얼음치기와 눈장난을 하고 방 안에 있을 때도 동무들과 같이 풍계무지와 쌍욕을 치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유쾌하게 놀았습니다. 유지안이라는 유관순의 먼 조카가 말한 내용입니다. 일제는 우리 정부에 일본의 차관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을 일본에 애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07년 일본에서 들여온 나라의 빚을 국민이 모금하여 갚자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지금의 천안은 당시에는 천안, 직산, 목천으로 나누어 있었는데요. 국제보상운동에는 약 천안 1019명, 직산 1987명, 목천 506명이 참여했습니다. 유관순의 고향인 진영리에도 대지령야 소교당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조성택, 유성배, 유중무 등 82명이 모금에 참가했습니다. 유관순은 충청 지역에서 선교와 교육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던 샤프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에 교비생 자격으로 편입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총명했던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우애를 쌓고 근대적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화학당 옆에 자리한 정동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도 성실했습니다. 훗날 임시유정원 의장에 선출된 선정도 목사의 가르침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독립의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관순이는 공부도 남보다 뛰어나게 아주 썩 잘했습니다. 유관순의 친구 서명학 씨의 말입니다. 앨리스 사부 블루플라이. 유관순과 5인 결사대입니다. 유관순은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독립해야만 산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과 서명학, 김복순, 국현숙, 김희자로 구성된 5인 결사대는 학교 담장을 넘어서 만세운동 대열에 참가합니다. 그들은 3월 5일 학생단 시위 행렬에도 참여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경무 총관부로 붙잡혀갔으나 이화학당 선교사들의 강력한 항으로 석방됩니다. 사람이 마인드 5인이라고. 네. 유관순 결의 불꽃이 되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은 당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격렬한 공방이 오갔으며 유관순은 재판 과정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의 판결문입니다. 유관순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1919년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인원, 유중무 등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으나 유관순은 일본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912년 사법제도를 개정해서 3급 3심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민형사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했으며 복심법원은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에 대한 재판을, 고등법원은 복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와 항고에 대한 재판을 맡았습니다. 태형틀인데요. 태형은 죄인을 형틀에 엎드려 놓고 볼기를 치는 형벌입니다. 전 근대적 체벌로서 일제의 무단 통치를 상징하며 3.1운동 당시에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병천면에서 발견된 범죄인 명부에서도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서 유중화를 포함한 9명의 독립운동가가 태형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9년 9월 2일 신한민보에는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의 소식과 유관순의 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관순은 부모가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당시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에 순국했으며 유관순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를 가두고 고문하는 대표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는 3,000여 명으로 늘어나 좁은 감방에 많은 인원이 수감됐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며 위생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으로 수감자들은 기초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유관순은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독립해야겠다는 정신뿐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간수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만세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수는 청색을 입었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붉은색의 수인복을 입었습니다.
당시 수인복은 일본 복식의 형태와 비슷하게 일자형의 허리끈을 묶어 고정했습니다. 수인복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솜을 누비어 넣거나 여러 겹의 옷을 끼어 입어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단벌 옷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1916년 전후로 여성 수감자를 위해 지어졌고요.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이곳에 투입되었습니다. 1979년 철거되었던 것을 서대문 형무소 여옥구치감 설계도가 발견된 후 2011년 복원했습니다. 당시 유관순과 수많은 여수감자들이 좁은 감방에서 생활하면서 고된 노역과 모진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유관순과 8호 감방에 함께 수감된 임명애는 수감 당시 만삭으로 복역한 지 한 달 만에 임시 출소하여 아이를 낳고 11월에 재수감되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에 유관순은 아이의 젖을 기저귀를 허리춤에 차고 녹여주며 함께 아기를 돌봤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에는 3.1운동에 참여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수감됐습니다. 유관순과 개성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영식과 수원지역 만세운동을 이끈 김향화, 그 다음에 구세군 사령 부인으로 파주 만세운동을 이끈 임명애 등이 있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제에 체포될 당시 옆구리의 상처와 계속된 고문의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10월 12일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의 시신을 인수해서 14일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관순의 시신은 이태원 묘지에 인장했으나 1930년대 중반 일제 도시개발로 묘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망실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망우리 역사문화공원 내 무연분묘에 합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학교로 찾아왔다. 소녀들은 무명으로 수의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유관순이야말로 정말 영웅이나 여겨 비단을 사다가 수의를 다시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의 장례에는 동급생들만 참석해서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1959년 내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관순의 시체가 토막난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직접 수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지네트 월터의 말입니다. 건국훈장 독립장입니다. 1962년 3월 정부는 유관순에게 건국공로훈장 단장 3등급을 수여했습니다. 훈장증 고유관순.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019년 3월 1일 대통령 문재인. 뜨거운 애침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 천안에서는 아운의 독립만세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운의 봉화제, 추모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관순함, 유관순 동상 등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흔적은 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입니다.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은 유 열사가 태어나
자란 집과 아운의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린 봉화터입니다. 현재 이곳은 국가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났고요. 이어학당에 다니던 중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1919년 4월 1일 3천여 명이 참여한 충청지방 최대의 독립만세운동인 아운의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일제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폭행과 고문을 받았고 결국 1920년 9월 28일 순국했습니다. 아운의 3.1운동 독립사적지에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있는 추모각과 구미산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열사를 비롯해 아운의 만세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소중한 뜻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201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상, 유관순 열사상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하나. 네. 유관순 열사상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광주 전남본부 상임 고모님이십니다. 서봉환 상임 고모님이십니다. 네.